포커페이스 상간소송,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 표명, 그리고 외도에 관련한 드자비를 하지 않았던 것, 이게 핵심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배우자 외도를 종료하게 만든 핵심 요인 실제 경험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이번에도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배우자 외도를 종료하게 만든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댓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거기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종료한 경우에는 거기서 핵심 요인을 적으셨고요. 반대로 아직까지 종료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뭐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그걸 오늘 방송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게 만든 핵심 요인. 첫 번째, 상간소송. 두 번째, 예전과는 다르게 남편이 뭔 지랄을 해도 맞받아치지 않고 조용히 내 할 일만 묵묵하게 했고 아이들과는 아주 즐겁게 보내는 모습이 남편에게는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져서 남편이 외도 관계를 종료를 했다는 말이죠. 세 번째, 상간소와 아내를 대할 때 너가 없어도 나는 잘 살 거다 하는 뭔가 있어 보이는 태도를 보인 것. 네 번째, 상간소송을 한 것과 상간년 박살과 각서를 받은 것은 잘했던 것이라고 생각되고 바로 소송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한 것은 후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 상간소송을 빨리 안 해서 더 붙어먹었습니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두 분 다 상간소송을 빨리 하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여섯 번째, 상간소는 기본이고 돈줄을 막았습니다. 돈의 흐름을 아니까 유책의 행동과 움직임을 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상간자 배우자에게 알린 것. 네, 이것도 필요하죠. 유부남, 유부녀인 경우에. 여덟 번째, 상간자들 정보를 확인 후 추가로 얻은 가족들 정보를 살짝 흘려서 피를 말린 것과 유책 배우자를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었던 것. 아마 그쪽에서 팽을 당했겠죠? 본인 가족들 정보를 알게 되니까 다른 알려나갈 거를 걱정한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마인드 디톡스 카페에 가입한 것과 캔디님 상담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마디에 가입을 하고 상담으로 소송하고 박살에서 초전 박살을 했습니다. 조력자로 캔디님이 계셨으니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마디를 몰랐다면 아마 제대로 된 증거 없이 남편을 몰아와 세우고 분노하며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네, 이거 제가 선택해서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상담 받으시고요. 특히 마인드 디톡스 카페 활동 정말 중요합니다. 열 번째, 가정을 지키겠다고 유채기를 안심을 시키고 상간녀 각서를 받아온 것과 뭐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드자비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참은 것. 그리고 상담으로 멘탈을 잡고 마디에서 배운 것들을 내 상황에 맞게 활용한 것들. 즉, 제 상황에 맞게 활용했던 것들이 정말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11번째, 혼자가 아닌 마디 카페와 캔디님과의 상담 영상으로 단계별에 맞게 하라는 대로 하고 버티고 지금까지 지난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포커페이스와 증거 수집, 두 번째 경고 후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증거 수집을 하고 상간년 남편에게 알리고 나서야 유책이 외모가 급격히 노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상담과 카페가 없었다면 우왕좌왕 난장판이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회복의 과정이 힘들지만 나를 더 돌보고 사랑하는 힘을 기르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할 날이 오겠죠? 알럼 마디, 알럼 캔디. 네, 12번째, 상간소를 진행했고 유체기에 대한 신경을 꺼버렸습니다. 제가 본인을 더 좋아하는 줄 알고 절대 이혼은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유체기에게 완전 무관심하며 그냥 제가 제 할 일만 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가정에 충실하는 중입니다. 아이에게도 잘하고 저한테는 그냥 전향이지만 상간연과는 일단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내용을 보면은 제가 이제 본인 자신한테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내용을 잘 이행하신 분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상간소송은 기본 중에 기본적으로 다 하셨고요. 유책 배우자가 이웃남 혹은 싱글이라고 속이고 상간자를 만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회복하신 분들 모두 상간소송 하셨습니다. 그 외에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마디 카페에서 함께 우리 마디 회원들하고 같이 이겨낸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바람난 유책 배우자에게 드자비를 하지 않고 증거를 잘 모으신 분들이 특히 대처를 잘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상간자와 더 붙었던 경우에 잘못된 대처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간녀가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한 말을 믿고 기다려 주었더니 더 붙어 먹었습니다. 관계 끝낸다고 기다려달라.
그리고 회사에서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 이 사람 자르면 회사 뭐 세금 신고한다. 이런 말 그냥 둘러대는 말입니다. 진짜 끝나면 내보냅니다. 두 번째, 아직도 같이 살고 있는 것들을 떼어넣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보니 상간녀 면상을 보고 아 저건 실수다. 저런 거랑은 쪽팔려서도 오래 못 갈 거다라는 자만심과 안일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무섭게 지랄도 하고 박살도 하고 법으로도 조졌어야 되는데 사별녀는 남편 부재의 결핍과 부부 생활의 동경이 남아있어서 미래를 꿈꾸는 거머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이 아내분의 상간녀 얼굴을 봤거든요. 사실 그냥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아 얘랑은 그냥 섹스 성적으로 그냥 한번 그러겠지. 왜냐면 데리고 다니기 쪽팔린 얼굴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소송 중입니다. 아직까지도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라. 못생기고 가루지기 같이 생겨도 그 안에 또 다른 뭔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사별녀가 좀 질긴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정리한다는 말을 믿은 거. 그게 불기름이 될 줄이야. 그러니까 1번이랑 동일하죠. 정리할 시간을 달라? 그러면 끝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댓글 적어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잘 현명하게 해결했다 라고 생각하는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충수업님인데요. 우리 집 유책은 외도를 제외하고 보면 버리기엔 좀 아까운 ATM으로 사회적 모양새로나 이용 가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캔디님도 데리고 살아야 할 유책으로 분류를 하셨어요. 그러나 오른 포커페이스 끝에 외도를 수면 위로 올렸을 때 나는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이혼을 해도 된다! 라는 각오로 대화에 임했던 것과 이에 득실을 따지면 이혼이 내게도 손실이지만 그럼에도 모멸을 겪으면서까지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라는 단호함을 유책 배우자에게 보인 것. 그리고 외도로 이혼을 당하여 사회적 평판이 떨어지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는 유책이에게 확실한 승기를 잡은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해당 건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래도 이럴 게 없다. 그리고 뭐 별로 그런 다른 사람의 뭐 사회적 신분도 없고 민복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을 해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은 뭐 살았던 가정이나 대처했던 게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어서 잘 해결하셨고요. 두 번째는 수기88. 저는 캔디님과 상담 후 장 변호사님과 만나서 소송을 결심한 것이 제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고 지켜야 할 것이 유책 배우자가 아니라 제 자신과 제 아이라는 것. 그렇게 느끼고 나서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밖으로 나간 순간부터요. 세상에는 할 것들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유책이한테 몰려있던 시선들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니 오히려 제가 살만해지더라고요. 내려놓기까지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니 지금은 유책이가 저 혼자 슈퍼마켓에도 안 보냅니다. 병원도 본인이 예약까지 직접 해주고 픽업 서비스까지 해줍니다. 1년 내내 일을 다니면서도 저를 출근시켜주고 자주 데리러 옵니다. 이 남편이 억수로 잘해주고 있네요. 근데 너무 잘해줘서 좀 문제 아닌가요? 아니 슈퍼도 내 맘대로 못 갑니까? 여튼 행복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수키님. 첫 번째 상간소. 연놈들이 장난삼아 지들 딴에는 가벼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죄책감 없이 만났는데 상간 소장을 보내니 그제서야 연놈들이 심각성을 깨닫고 식겁을 했습니다. 소장이 도달하기 전에 상간녀 박살을 낸 것도 상간녀가 벌벌 떨게 만들었고 제가 무서워서라도 불륜을 더 지속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유책의 불륜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전달한 것. 유책은 그 정도는 외도도 아니라고 떳떳하다가 제가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약도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깜놀했고 유책의 말처럼 당신이 한 짓이 불륜이 아니라면 나도 그런 기회가 온다면 쉽게 생각하겠다라고 했더니 유책이가 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팩트를 말하면서 유책의 감정선을 잘 건드렸습니다. 이 아내분 특이한 케이스고요. 잘 건드렸으니까 남편이 들었겠지만 솔직히 바람났을 때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요. 그냥 안 들립니다. 그들에게는. 알아쳐먹지를 못하는데 그래도 이 남편분은 정상에 가까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바람이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하기도 하고요. 세 번째, 그 과정에서 유책 뒤잡이는 거의 하지 않았고 묵묵히 가정을 지키고 유책이가 제자리에 돌아오기 쉽도록 신사임당 코스프레 했던 것.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너가 바람을 피지만 나는 가정을 지키면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는 그런 신사임당처럼 행동을 해라. 시간이 지나고 정신이 좀 들면 아 와이프 내가 그렇게 개짓을 했는데도 가정을 지키고 애들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번째, 가족 이외에 아무에게도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 쥐도 도망갈 구멍을 두고 남겨놓고 몰라고 했으니 유책도 그나마 내가 지키고 있는 가정이 제일이라고 여긴 거죠. 네, 위에 세 분들 중에 사실 수기88님은 나이도 어리고 여려서 초기 대응에 미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해지셨기에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리고 해결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두 분은요 그냥 어느 특정 나이도 있으시고 이유 불문 유체기가 가정을 지키고자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전부터 가정생활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보면 포커페이스, 상간소송,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표명 그리고 외도에 관련한 드자비를 하지 않았던 것 이게 핵심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저는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는 것의 의미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배우자의 외도 상황에서 감정에 이끌려 상황을 더 힘들게 하기보다는 최선의 선택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다 해보시고 그럼에도 아니라면 그때는 어떤 선택을 하셔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